14억 중국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가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커리어 통산 19번의 승리 중 단 한 번도 1라운드를 넘긴 적이 없는 괴물, 중국의 자존심이라 불리우는 파이터 장밍양이 13연승에 도전했으나 자국 팬들이 지켜보는 UFC 중국 대회에서 패배해버렸는데요. 심지어 경기 초반까지만 해도 장밍양이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안 그래도 맷집이 약하기로 유명한 조니 워커를 무난하게 KO시킬 것으로 보였으나 장밍양은 단 2방의 발차기로 허무하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짜요를 외치던 중국 관객들은 장밍양이 쓰러지자 찬물을 끼얹은 듯 말 그대로 쥐 죽은 듯 조용해지고 말았는데요. 중국 영웅이라 평가받던 장밍양이 왜 그렇게 중국에서 큰 기대를 받았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경기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패배했길래 중국 관객들이 얼어붙었는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6월) 저희 채널에서 소개드린 장밍양은 소림사 출신의 산타 파이터로 2014년부터 프로 MMA 파이터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2019년까지 7승 6패를 기록하면서 UFC를 가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뭔가를 깨우친 사람처럼 달라지기 시작했고, 내리 8연속 피니시를 질주하면서 인재가 부족한 아시아 중량급의 신성으로 등극합니다. 그리하여 2022년 RTU 원매치를 치르게 된 장밍양은 현 UFC 파이터 투코 토코스를 괴멸시켜버리는데요. 상당한 격차로 언더독을 받았으나 패턴을 분석하며 타이밍을 잡아가던 그는 박자 쪼개기로 라이트를 터트리면서 1라운드 KO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UFC 계약을 따냈으나 허리 부상으로 휴식을 하게 된 밍양은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데뷔전을 치릅니다. 상대는 15승 5패의 브랜드송 히베이루. 신장 191cm, 리치 206cm의 거한이지만 압박에 능한 장밍양이 케이지 중앙을 점유합니다. 그럼 밍양의 스타일은 승리한 모든 시합을 1라운드에 끝냈기 때문에 기록만 따져보면 전진형 싸움꾼으로 보이지만 사실 패턴과 습관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노림수로 대응하는 슬로우 스타터에 가까운데요. 그런 스타일을 바탕으로 타이밍을 체크하며 카운터를 준비하던 밍양은 원투를 내는 순간 2-3 카운터를 장렬합니다. 경기 극초반에는 상대를 탐색하며 공격을 아끼는 슬로우 스타터이기는 하나 상대 분석을 마친 순간 곧바로 경기를 끝내버리는 밍양은 이어지는 경기 역시 1라운드 KO로 승리합니다. 인앤아웃을 반복하자 들어오는 타이밍을 치밀하게 계산하던 그는 인스텝을 넣는 순간 1합 승부로 잡아냅니다. Diaz enters and then boom, just a short. I can't tell if it was a hook or an elbow, but a very short. 그렇게 11경기 연속 1라운드 KO로 2024년 라이트 헤비급 최고의 신성으로 뽑히게 된 그는 라이트 헤비급 터줏대감 앤서니 스미스를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데요. 스미스의 피가 흥건하게 고일 만큼 팔꿈치를 난사하면서 59전의 베테랑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몰골로 만듭니다. 그리하여 19승 6패 19피니시로 12연승과 동시에 랭킹 14위를 꿰차게 된 밍양은 최근 몇 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룩 중인 중국 MMA에서 차기 UFC 챔피언 1순위로 올라갑니다. 중국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만큼 코메인 이벤트로 배정되거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줄 정도로 UFC로부터 적극적인 푸시를 받고 있던 그는 랭커는커녕 선수조차 보기 힘든 아시아 중량급의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릅니다. 특히 라이트 헤비급의 경우 인기 없는 안칼라예프가 챔피언에 오른 데다가 오랫동안 세대 교체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급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스타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1998년생인 장밍양은 제가 쇼츠 영상에서 뉴질랜드의 덱스라고 소개했던 카를로스 울버그와 더불어 세대교체 선두주자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2023년 8월 저희 채널에서 소개드린 조니 워커는 슬로우 스타터 밍양과는 전혀 다른 선수입니다. 프리스타일 파이터의 표본으로 자유로운 정신세계가 케이지에서 발현되는 그는 어디에도 구애되지 않는 창의적인 움직임이 핵심으로 어떤 상황이든 KO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독특한 스타일로 라운트리를 제압한 워커는 무적의 포스를 뿜어내던 존 존스의 유일한 대항마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스피닝 백피스트로 15초 만에 작살내면서 만화에서나 존재하던 사기캐가 현실로 튀어나온 것 같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렇게 등장과 동시에 파란을 일으키던 워커는 이어지는 경기에서 또 하나의 명장면을 연출합니다. 지난 시합 이후 한 달 만에 출전한 그는 14승 4패의 서쿠노프를 38초 만에 격파, 예측이 불가능한 공격으로 3연속 KO를 거머쥐면서 존 존스를 만나더라도 사고를 칠 것 같은 위세를 드러냅니다. 그리하여 한 번만 더 승리한다면 타이틀샷을 받을 것으로 보였으나 전혀 예상치 못한 상대에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데요. 앤더슨의 노련미에 과감한 스타일이 도구로 작용하면서 존 존스의 유일한 대항마라는 타이틀이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워커는 앤더슨전을 기점으로 극심한 슬럼프에 빠집니다. 니키타 크릴로프와의 시합에서 그래플링의 한계를 드러내며 지루한 양상 끝에 패배한 그는 하락세에 빠져있던 티아고 산토스와 붙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부족한 운영 능력이 노출되고 5라운드 내내 역부족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수면제 경기를 연출합니다. 그렇게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존재감이 희미해진 워커는 과거 독창적인 KO로 이름을 알렸듯이 이번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옅어진 존재감의 색깔을 채우는데요. 결코 의도한 게 아닌데도 과장된 몸짓으로 시원하게 떨어지면서 알리스타 오브레임에 이어 실신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재능을 표출합니다. If you keep Walker moving like this, you gotta dodge the crazy punch. Oh my gosh! That's it! 그리하여 최근 전적 1승 4패로 존 존스는커녕 퇴출의 기로에 놓여버린 워커는 패스트 스타터의 대표주자 이완 쿠텔라바와 패자부활전을 치릅니다. 최근 전적 1승 1무 3패로 하락세에 빠져있는 쿠텔라바. 경기 초반 테이크다운에 성공하면서 그라운드에서 한계를 드러냈던 워커가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러나 지난 패배 이후 많은 부분을 다듬었다는 워커는 예전의 포스가 살아나는 강렬한 승리를 거두는데요. 기회가 오는 순간 백초크를 잡아내면서 제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서 살아남아 랭킹을 지키게 된 워커는 서브미션의 마술사 폴 크레이그를 상대로 창의적인 KO를 연출합니다. 앞차기가 붙잡히자 이를 타격의 기회로 활용한 그는 스트레이트와 손등치기를 반복하며 한순간 의식을 강탈, 내리 탄력적인 해머링을 쏟아내며 1라운드 KO로 승리합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광폭한 스트라이커 앤소니 스미스. 결코 쉽지 않은 상대지만 살아난 워커에겐 길을 펴지 못하는데요. 공격으로 일관했던 예전과는 달리 앞손 견제나 카프킥 같은 까다로운 옵션을 깔아주면서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스미스를 타격으로 압살합니다. Tricky kicks of Walker that are so dangerous. Hearing in Smith's corner, they're asking him to follow with the left hook because when you get hit, Walker is just not going to get the finish. 그리하여 3연승에서 1승 4패, 다시 3연승을 쌓아 올린 워커는 기세를 몰아 우상향을 그릴 것 같았으나 또다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고메드 앙칼라예프와의 시합에서 발차기 이후 애매하게 빠지다가 라이트에 걸려버리고 그대로 추가타를 허용하면서 2라운드 KO로 패배합니다. 이어지는 상대는 조니 워커와 마찬가지로 한때 초신성으로 평가받던 볼칸 우즈데미르. 그는 스나이퍼 같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핀포인트 타격가인 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선호하는 워커에겐 좋지 못한 상성인데요. 크게 휘두르는 워커와는 달리 정제된 복싱으로 대항하자 카운터 압박을 받게 되면서 움츠러들기 시작하고 결국 주춤거리던 이때 투어퍼를 허용하면서 실신 아티스트로서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즉 누구에게나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매번 올라가려고만 하면 무너지면서 도깨비 파이터라고 하기에는 일정 수준을 깨지 못한 워커. 분위기 반전이 시급한 이때 그는 부상을 당해버리고 그 뒤 또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복귀합니다. 그런 워커의 상대는 12연승을 질주 중인 장밍양. 즉 잘나가는 신인에게 연패에 빠져있는 네임들을 붙여준 것인데요. 심지어 이 경기는 중국에서 열리는 UFC 대회의 메인 이벤트인 만큼 격투기 팬들은 UFC 입장에서 중국 시장을 노려 한방이 센 밍양과 맷집이 약한 워커를 붙여 시원하게 KO를 시키라고 떡밥을 준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치마 F에 빙의한 워커가 시작하자마자 사드론을 감행하지만 태클을 치자마자 자멸하듯 눕게 됩니다. 그러나 긴팔에 가로막혀 파운딩이 쉽지 않은 밍양, 초반을 천천히 가져가는 장밍양이 스탠딩 타격을 선택하고 한방의 사나이 조니 워커가 풀스윙을 날려보지만 침착성이 강점인 밍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키가 10cm, 리치가 16cm나 차이나는 상황에서 오히려 케이지 중앙을 차지하는 밍양, 흐름을 깨기 위해 거칠게 쏟아내는 조니 워커, 플라잉 니킥마저 이미 알고 있다는 눈치입니다. 그러자 욕심을 내는 대신 다리부터 공략하는 워커, 반복되는 로우킥의 카운터 타이밍을 체크하고 아쉬운 마음에 두 번째 태클을 들어가 보지만 주도권을 쥐고 있는 밍양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여전히 케이지 중앙을 선점하지만 서클링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킥거리가 유지되자 견제를 넣어주는 워커, 밍양이 쫓아가는 속도보다 사이드 스텝이 빠릅니다. 드디어 마음먹고 휘둘러보는 밍양, 그러나 뒷중심의 워커가 서둘러서 빠져버리고 최대한 주먹을 아낌으로써 패턴 파악이 어렵도록 만듭니다. 그러던 이때 소강 상태를 깨트리는 짜릿한 일격이 터집니다. 카프킥에 제대로 얻어맞은 장밍양이 다리가 풀려버리고 약점을 캐치한 워커가 추가타를 장렬하면서 단 두 방의 카프킥에 중국의 영웅이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근성으로 버텨보지만 움직임이 굳어버린 밍양, 기회를 잡은 워커가 쉬지 않고 쏟아내면서 산호랑이 밍양에게 UFC 첫 번째 패배를 선사합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분석력이 뛰어난 밍양이 파고들 거리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합에선 압박으로 킥거리를 봉쇄한 뒤 주먹을 쓰도록 강제하고 그 타이밍을 캐치하고 나서 카운터를 때렸으나 워커가 강하게 부딪히는 대신 서클링으로 킥거리를 유지했고 이를 발밟기 스텝으로 따라갔지만 앞발로 뒷발을 막아서지 못하면서 탈출 경로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압박이 풀어지자 대치 구도가 지속됐고 그 공백을 카프킥으로 메꿨는데요. 현대 MMA의 핵심인 카프킥의 위력도 드러났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선호하던 조니 워커가 전혀 다른 스타일을 탑재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앤소니 스미스전 이후 2년 만에 승리한 워커는 자신이 유리턱이나 실신 아티스트로 불리는 걸 알고 있다며 UFC 파이터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싸우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방에 쓰러질 수 있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연말쯤에 얀 블라우비치와 붙고 싶다는 그는 앞으로 랭킹을 신경 쓰지 않고 닥치는 대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6년 만에 패배한 장밍양은 라이트 헤비급 15위로 내려가면서 아슬아슬하게 랭킹을 지켰는데요. 1998년생으로 이제 겨우 27살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니 워커가 그랬듯이 패배를 양분 삼아 발전한다면 향후 3, 4년 뒤에는 탑 컨텐더로 올라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장밍양이 앞으로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올지 그의 발전을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